갑질한 그 회사 찾아갈 거죠?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까레님 언론인이잖아요 사실. 언론인이라 볼 수 있잖아요. 야매. 우리가 기자증은 없지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형 내가 얘기 안 했어? 경찰들도 유튜버 만나면 상부 보고해야 돼. 언론인 만난 걸로. 그러면은 그런 사연이 왔을 때 그걸 컨텐츠로 다룰 수 있는데 현장에 가는 것도 할 거잖아요. 행동대장 아니야 지금. 이거 잘못 따라 우리 범단 엮일 것 같은데. 실수조인데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범죄자들한테는 이만하면 그냥 가갖고 조지면 되는데 갑질한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자 비율이 많이 높지가 않을 거예요. 일반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일반인을 찾아가는 건 좀 부담이 없어요. 선을 좀 그어야지. 근데 지금 범죄 상대할 수 있다고는 내가 철컹철컹 갈 것 같고. 일단 순서가 그러면은 갑질 당한 사연을 받아요. 메일이 오잖아요. 제가 두 분한테 보내드릴 거고 그러면 변호사님 보고서 이게 컨텐츠화가 가능한 건인지 그걸 1차 제가 검증하고 그렇죠. 이게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뀐 사연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작으로. 또한 검증할 거다. 딱 봤을 때 걸러낼 거 쳐내고 있는 것 중에서 직접 연락해보고 되도록이면 한번 불러서 만나볼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시간이 좀 쓰더라고요. 그래야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자료로 다 확인하고 누가 봐도 갑질당한 게 맞다 판단이 되면 그렇죠. 갑질당한 게 맞고 실제로 이 사람한테 어떤 가해자 쪽한테도 항변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 소송해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예비적으로 약간 조정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대신에 이 사람도 까레스 TV에서 이거를 뻥 터트려 주면은 자기도 피해 구제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하니까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검증은 자기가 감안해야죠. 근데 우리가 뭔가 검증하려고 자료 달라는데 안 준다?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한 거는 다 그렇죠. 빼고 그렇죠. 자기가 유리한 것만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을 빡세게 할수록 우리한테는 사고 날 확률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뭐 언론에 토스하거나 그럴 때도 되게 쉽게 그냥 링크 하나 보내줘버리면 바로 토스할 수 있고. 일단 변호사님이 검증하면 이게 진짜 억울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주작인지 뭔지 대충 알죠. 그쵸? 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많이 만나봤으니까. 저 의뢰인들 중에서 변호사를 속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차마 이제 내 밑바닥이어가지고 이걸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고. 근데 그걸 또 물어봤을 때 약간 좀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아 제가 굳이 이것까지 이러면 대부분 이상한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거. 그럼 이제 변호사님이 1차 검증을 하고 아 이걸 컨텐츠화 하자 되면은 이만희 침투죠. 이거를 제가 검증해서 죽이고 할 개인이 개인한테 갑질한 거는 개인한테 그냥 찾아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개인이 아닌 경우 찾아가나? 오히려 회사가 낫죠. 방산업체 갑질이라고 하면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대규모잖아요. 근데 찾아가기 좋지. 그러면은 그 갑질한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찾아갔을 때 바디캠 형식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은 이러고 갈 거예요? 바디캠이 낫지. 바디캠을 하고 차라리 초상권이나 이런 문제 있는 건 다 모자이크 처리해버리면 대충 뭐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뭐 그냥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그냥 찍고 임마누엘 스타일대로 임마누엘이 그 기사복 들고 영웅 그런 아니 원래 우리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생동감을 주려고 이렇게 가려. 뭐 숨긴 것 마냥 이렇게 하면 이게 구도가 그한 느낌이 갑자기 나.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의뢰인 같은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변호사가 아닌데 제3자의 분쟁, 그러니까 뭐 수사 중이거나 아니면 일반 법률 사건에서 뭐 대리를 해가지고 화해나 중재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인데 물론 그건 돈을 받는 거예요. 전제로. 그 까레스 채널에서도 그 제목도 있잖아요. 경찰도 아닌데 왜 이러시나요? 이런 거. 우리가 어차피 임말린이 돈을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럼 상관없죠.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거를 문제 삼는 기업들의 행태가 다고 생각해요. 쥐들이 그런 짓을 했으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또 대답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뭐 좀 센 뭐 MBC나 뭐 JTBC 이런 데 센 데 가면은 존나 벌벌 기면서 그냥 이제 보통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은 또 개무시하고 아니면 갈 때마다 방송사 데리고 갈까? 그런 것도 괜찮아. 갈 때마다 방송사 데리고 가면 되죠. 바디캠도 필요 없네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같이 간다고 하면 이 대포 들고 가는데 캐논포 들고 가는데 그럼 너무 쫄아버리지 않을까요 또? 내 수법이 좀 먹힐 수 있어. 뭐 취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거부감을 할게. 바이오인 척을 해도 돼. 그런 거 좋지. 나 저번에 공업사고 초대했을 때도 취재하러 왔어요! 이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건 기자가 못하는 거야 이거는. 나 할 수 있거든. 기자는 그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불법은 아니겠지. 예를 근데 들어서 그런 건 땅이 없지 보통. 방위산업체야. 그 방탄복함 저기 40피트짜리로 이렇게 오더러 왔다고. 연기가 되잖아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싹 꺼내고 이거는 뭐 이렇게 오동물라지 얘기하다가 사람 되셨죠? 이게 개소름돋아. 이거 간다니까 마태형이 근데 얼굴 너무 알려진 거 아니야? 근데 또 그쪽 분야가 또 자동차 쪽이 아니면은 또 모를 수도 있어. 약간 나이 든 사장님들 이런 사람 모를 수도 있어. 아유 정명한테 아름답게 하셔야지. 뭐야 그 사람 때리고 이런 마태이가 뭐예요? 원래 대부분 취재하셨습니다 그럼 당신 뭐야 이러잖아. 그런 사람 가잖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나 멋있게만 해요. 나 이거 불리한 말을 해. 탁 그래 뭐지? 딱 끄고 사장님 녹취했어요. 버튼 하나 누르면 우리 서버로 자동으로 간다고. 녹취는 사전에 얘기해야 돼요? 아니 상관없어. 대화의 당사자만 되면
그리고 그걸 오픈할 때도 문제 없어요? 상관없어요. 전기통신보호법인가? 여기상으로 위법한 녹취는 내가 발화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거는 불법이에요. 두 사람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행인이야. 지나간 행인이 그냥 멀뚱히 앉아있다가 이런 걸 녹음하면 그건 불법인데 이렇게 셋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나도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아,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셋이 대화를 하는데 누가 문 밖에서 이걸 녹음을 하고 있었어. 그건 불법이고. 그 녹음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녹음 자체가 불법이에요. 처벌이고. 그건 보충이지. 실제로 유포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없이 녹음 자체가 위법한 거예요.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굳이 녹음한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녹음하고 있는 거 아무 상관없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형사처벌이 안 되니까 이 녹취를 당한 새끼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음성권 침해로. 초상권 침해랑 똑같은 거예요. 내 음성을 왜 무단으로 썼냐. 근데 거기서 음성까지 변조를 하면은 음성권도 침해가 아니에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디캠을 차고 있어요. 이게 찍었어. 그건요? 그것도 이제 영상도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버리고 그 영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슬쩍 주변 사람들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 뭐 사무실도 나오고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역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엔 뭐 위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채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고 그러면 변호사님 1차 검증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바이오입니다. 이게 제일 좋지 사실. 저한테 해줬죠.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거는 남들 아무도 모르게 기자로 딱 등록을 해버리고 나중에 네 뭔데 이러면 나 기자야 이렇게 해버리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뭐 기자를 데리고 가는데 기자가 아닌 척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자들도 취재할 때 자기들 뭐 자명 취재하면 뭐 이렇게 사람 하나 섭외해가지고 가서 막 보내고 하잖아요. 자기들 얼굴 알려져 있으니까 그거 똑같이. 진짜 ST뉴스 사업자가 내야 돼. ST뉴스 낸 다음에 그 영상까지 다 확보를 한 다음에 방송사에다가 주면은 밑에 자료 제공 ST뉴스 이거 총대 자료 제공 내가 것 같아. 됐다 이거. 대신에 제가 검증을 빡세게 해줄게요. 이건 연기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꼰대 업자야. 나 기세등록 해가지고 나 우리 직원 막 땀 따고 데리고 했어. 근데 나는 같이 이제 사업자로 이렇게 뭐 누구 소개를 또 연주 타면 또 다 있잖아 또 건너. 임 사장 박 사장 서로 왼손 오른손 다 얘기하다가 직원 새끼들 마음이 없다고. 이 새끼들 한 대씩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장님? 맞아 임 사장 말 잘하네. 그 새끼들 말이야 코피 터지게 몇 대 때려야 돼. 그 녹취 딱 꺼내는 거지. 사장님 개새끼네요. 그래서 욕은 형이 다 편집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딱 하면은 군대 받지 못해. 시간 이미 날로 뱉어놨거든. 됐다 싶은 거지. 맞지? 그럼 그때 해가지고 막 했어.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 거지. 만약에 거기서 안 나가면 뭐 태국은 이런 게 되게 하겠지만 나가라면 네 이러고 나가면 나갈게 하면 나가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존나 열받나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 녹취 다 됐냐? 이 새끼 와서 같은 짓거리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걸 게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제일 열받게 하는 거야. 난 법은 다 지킨다고. 나 그 법 지키면서 얄밉게 하는 거 잘해. 그렇죠. 제가 방금 말했던 컨셉 자체가 나 지금도 이렇게 해. 그냥 찾아가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느낌보다 약간 이렇게 놀리면서 하잖아. 이게 진짜 사이다. 인간을 개또라이네. 그치, 무섭지. 무섭지. 저 새끼 대화가 안 된다고. 맞다. 갑질 제보가 되게 많았던 게 뭐냐면은 경찰 내부에서 갑질. 경찰서 한번 침투? 그거는 뭐 내가 독립투사야? 특히 이제 이 갑질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사실 제보하기가 무지하게 부담스럽고요. 왜냐면 이런 소규모 조직 같은 데는 제보를 해도 다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보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제보자를 보호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어설프게 해주면 안 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가지고 조진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인사보복이 없을 정도로 까버려야지 이 사람이 보호를 받는 거지. 사실 이 사람 우리가 신원 보호해준다고 해도 다 알아요, 다. 공무원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진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런 포맷으로 깔 거니까 제보해라고 했을 때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제보할 정도면 진짜 극한에 몰려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은 방송으로 나갔을 때 자기가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도와달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도와줄.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상당히 편해요. 거기는 왜냐면 딱 언론에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어찌됐건 기본적인 그 목적 자체가 어쨌든 선한 일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거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게 받고 싶은 기본 근저에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 갑질의 유형은 뭐 가리지 않고 그렇죠. 갑질형은 가리지 않고 갑질형이 기본적으로 어떤 우월한 지위인 사람이 열등한 지위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행위를 갑질이라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갑질의 유형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람이 뭘로 처벌받고 이런 것도 사실은 기사에도 잘 안 나오고 결국에는 갑질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법률의 입법의 불비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생기는 걸 텐데 우리가 이게 단순히 그냥 갑질한 사람들 잡아가지고 한두 명 조지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얼마나 되냐. 진짜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고발하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법까지 바뀌고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컨셉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컨셉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뭐 제보를 많이 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검증을 잘 해서 그냥 단순히 아주
자극적인 뭐 레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찾아서 법까지 개정한 모습을 끝까지 한번 완결된 형태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봤을 때 이거는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법이 미비해서 안 된 것들. 그렇죠. 그럼 요걸 첫 번째. 다룸으로써 이거를 법제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컨텐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1순위. 두 번째는 실제로 법률의 규정도 있고 뭐도 하는데 이 갑질 중에 정말 심하게 갑질을 당해서 가른 모두가 그때 경비원 사건처럼 자살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법이 있다고 그런 걸 막을 수 있겠어요? 경비원 뭐 갑질 금지법 이런 거 만들 수는 없잖아요. 법은 이미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다 있는데 사실은 법이 있다고 해서 사고 안 터지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건 사실은 갑질당한 사람이 자살할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건 또 이제 얘기를 해줄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순위를 어떤 법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게 어떤 입법에 흠결이 있거나 아니면 입법에 위비가 있어가지고 이런 행위들이 자꾸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스토리를 완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어떤 새로운 입법이 생기거나 아니면 법안이 개정되는데 우리가 기여했다고 하면 그것만큼 사실은 좋은 거였어요. 보람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게 기존에 약간 아주 이슈만 쫓아다니는 그 유튜버와의 약간 차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법이라는 게 처음에 변호사가 됐을 때는 그냥 진짜 학교 공부하는 정도 수준에서 변호사를 해보다가 실제로 실무를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보고 또 국회 가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법이 잘못된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 법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입법의 불비나 이런 법의 빵꾸는 대부분 약한 사람들한테 아프게 다가온 곳에서 빵꾸가 많이 냈어요. 원래 돈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변호사가 있잖아요. 힘센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를 통해서 법을 받고 이런 걸 많이 한다고. 근데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법이 바뀌고 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서로 공방을 하고 어떤 쟁점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그게 또 뭐 헌재로 가든 대법원을 가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뀌는 건데 제일 큰 문제가 내가 억울해도 그 단계까지 시작할 수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컨텐츠의 결론이 법이 뭐 미비하거나 그래서 법이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런 사각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좀 컨텐츠로 다뤄서 결국은 법의 입법까지를 가는 걸 목표로 해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끝까지 한번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당성이 있는 일에는 응원해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몰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좋아요. 사실 저는 재밌어 우선 이왕 살 거면은 자기가 좀 하고 싶고 좋은 일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해서 이슈화가 되면은 요런 거 관련해서 입법을 할 테니까 이쪽 입법에 관심 있으신 국회의원분들 연락 주세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해보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뭐 하는 일도 없이 돈만 받아 처먹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일을 해보면은 제가 느꼈던 결론은 거예요. 정말 이게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만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그 조항 하나 가지고 전 국민 사람들이 다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건 속성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개정되면은 사실은 좋은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온 국민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 한 사람 구제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마누엘 같은 분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게 가장 좋지. 진짜 필요해서 는 거야. 그럴 일은 없지. 그럴 일이 없어. 그러면 어쨌든 갑질 브레이커의 컨셉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면서 갑질 피해자들을 계속 도와주고 그 와중에 갑질한 사람을 음반에서 응징하면 되고 그래 아싸 이렇게 해서 차 쪽 좀 떠나자. 질린다 깡패 새끼들. 아유. 검증 후, 응징 후 입법 프로세스까지 나가는 걸로. 그렇죠. 저는 거기서 이제 편집을 계속 할게요. 아니 아니, 형. 같이 좀 가세요 좀. 같이 좀 가자. 형 같이 좀 가. 나 팔다리 다 잘리면 어떡해. 형님 가시면 약간 이 무게감이 또 달라지지. 아 이거 그러니까. 대형 같은 거 왔다. 내가 가는 것보다 변호사님이 같이 가는 게 훨씬 든든해. 형 지호가 쓰레기네. 실의 능력이야. 아 진짜. 몇 시야? 12시. 가야지 이제. 무슨 집에 가. 형이 나 사무실 가야지. 무슨 사무실을. 아유 형. 아 진짜. 형 건강 생각해요. 형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나는 타인에 의해서 죽을 확률이 높지만 건강대로 죽을 확률이 높아. 아유.